자, 37조까지는 이제 내가 속상했지요. 우리 수탉이 매번 당해서 속상한 마음에, 이기고 싶은 마음에 내가 우리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그래서 다시 싸움을 붙여봤지만 이기지 못했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37쪽의 12번째 줄에 보면 그랬던 걸 이제 오다 보니까 또 싸움이 붙어져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첫 부분에 시작할 때 오늘 점순이가 다시 싸움을 붙이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고, 다시 나흘 전이라고 진행됐었습니다. 나흘 전에 감자 쪼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점순이와 내가 갈등하게 된 시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이었다, 다음날 저녁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사흘 전 점순이가 우리 씨암탉을 괴롭히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랬던 걸 이제 오다 보니까 라는 지점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또 싸움을 붙이고 있는데 점순이는 거기에서 피리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점순이 이 기집애가, 요 계집애가 나를 약올리려고 또 닭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시키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피리를 부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을 닭에게 먹이고 싸움을 다시 붙이지만 이기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점순이가 다시 싸움을 붙이고 있고 피리까지 부니 나는 정말 화가 났나 봅니다. 38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걱정이 돼서 가까이 와보니까 진짜 우리 수탉이 거의 죽을 지경에 되어 있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아무런 내색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피리만 불고 있는 나는 너무 치가 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뻔뻔하게 행동하는 점순이에게 나는 화가 났나 봅니다. 뻔뻔하게 행동하는 점순이를 보고 나는 화가 나고 약도 올랐습니다. 나는 그때 기분이 화, 그다음에 분노, 속상한, 약이 오름 등으로 이 시기에 나의 감정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마을에서 점순이는 소문이 자자했나 봅니다. 일도 잘하고 얼굴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눈이 여우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순이에 대한 평가가 변화했습니다. 일 잘하고 예쁘다라고 얘기했던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을 조금 더 보게 되는 평가 변화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대뜸 큰 수탉을, 이때 큰 수탉은 점순이네 수탉이겠지요. 점순이네 수탉을 한 대 탁 때려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탉을 죽였네요. 점순이가 얘기를 하죠. 너 왜 우리 집 닭 때려 죽여? 뭐 그럼 어떤데? 라고 일어나다가 점순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거 우리 집 닭인데? 누구 집 닭인데 너가 죽이니? 라고 말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점순이와 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점순이는 땅을 관리하는 관리집의 딸이지요. 다시 말해서 마름의 딸이고 그 마름에게 땅을 빌려서 땅을 짓는, 농사를 짓는 소작인의 아들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치도 보고 조금 비굴하게 굽실굽실 거려야 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마름집에 닭을 죽이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나는 현실을 자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죽였네 라고 점순이의 말에서 나는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감정이 다시 변하게 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도 나고 좀 무안하기도 하고 이제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집 쫓겨나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나의 심정은 분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일을 저질러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아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뻔뻔하게 행동하는 점순이 때문에 나는 화가 났고 약도 올랐고요. 그래서 점순이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화난 김에 수탉을 때려 죽였는데 어느 순간에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된 나는 울고 있네요. 얼떨결에 엉엉 울었나 봅니다. 점순이가 다가와서 얘기를 하지요. 울고 있으니까 너 다음부터 그럼 안 그럴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눈물 그치고 눈물을 좀 닦아내고 뭘 안 그러는지 전혀 모르지만 일단 대충 무턱대고 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순이가 다음부터 안 그럴 거야? 라고 물어봐서 이 지점에서 이제 둘 사이의 갈등이 점점 해소되게 됩니다. 점순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알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조금 미숙하고 조금은 어수룩한 어딘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점순이는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다음부터 또 그래봐. 계속 못살게 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안 그럴 거다. 닭 죽은 거는 아닐 거다 라고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점순이가 다음부터 또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건 또 그래 봐라의 의미는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다가 점순이가 내 어깨를 짚은 채 픽 쓰러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순이가 나 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진 거지요. 여전히 잘 모릅니다. 뭐에 떠다밀렸지, 왜 넘어지지 이유를 모르고 같이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찔하게 정신이 바뀌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점순이 어머니가 점순이를 찾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이 조금 해소되고 그 갈등에서 둘 사이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노란 동백꽃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란 동백꽃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고 노랗게 흐드러져 있고 그 꽃 속으로 나와 점순이가 넘어지는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말랑말랑한 서정적 분위기와 향토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점순이가 동백꽃으로 넘어지기 전에는 계속 갈등하고 있었지요. 닭싸움도 있었고 욕설도 오갔고 우리 씨암탉을 점순이가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점순이네 닭을 죽이게 되고 알려주지 않을 거다,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둘이 화해를 하면서 동백꽃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 사이에 있는 화해 분위기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일단 끝으로 나와 점순이 사이에 관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감이 있어서 계속 괴롭히고 장난도 치고 말도 걸고 감자도 주었지요. 근데 이제 둘이 넘어지는 장면에서 정신이 아찔해지기도 하고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라는 부분에서 둘 사이에 풋풋한 사랑이 싹트는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 둘 사이에 화해하는 분위기, 사랑 같은 것이 노란 동백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교과서 설명은 끝이고요. 조금 돌아가서 다시 학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1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이쪽에 보시면은 소설 동백꽃의 구성 3요소를 같이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 교과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설 동백꽃에서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 다시 말해서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나, 그 다음에 점순이지요. 나의 성격은 조금 어수룩하고 눈치가 없습니다. 좋아해서 하는 건데 느끼지 못하고 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또 다른 등장인물인 점순이는 당돌하면서도 조금 당찬 모습이 있었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감자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닭싸움도 했었고요. 둘이 동백꽃으로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뉘는데 시간적인 배경은 봄이라고 적어 놓으면 됩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봄감자가 맛있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나와 점순이가 사는 마을이라고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동백꽃에서 인물, 사건, 배경,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정리했으면 교과서 42쪽에 학습활동 1번을 풀러가겠습니다. 교과서 42쪽 학습활동 1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은 시골 소년과 소년 사이에, 다시 말해서 나와 점순이 사이에 있는 사건을 그린 소설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자, 파악해보자. 주요 사건을 떠올리면서 빈칸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순이가 나를 괴롭혔지요. 나의 닭과 본인의 닭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닭싸움이라고 첫 번째 빈칸에 적어볼게요. 그 다음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하는 일은 나흘 전에 있었습니다. 울면서 가버린 점순이가 그 다음날, 다시 말해서 나흘이 아닌 사흘 전에 점순이가 우리 집 씨암탉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 집 수탉과 본인의 집 수탉을 점순이가 싸우게 만들자 계속 지고 있는 우리 수탉이 안타까워서 나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줘. 여기에는 고추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탉도 죽이고 나중에는 동백꽃에 파묻히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가나다라, 마, 바를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한 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나와 있는 순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를 하면 4일 전에 있었던 나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 3일 전에 있었던 다가 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닭싸움을 붙이자 이 사이에 수탉과 수탉 사이에 싸움이 있고 지자 나는 거기에서 고추장을 먹였고 하지만 졌죠. 속상해하던 중에 오늘도 일 끝나고 내려와 보니 점순이가 닭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본 나는 화가 난 나머지 수탉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동백꽃에 파묻히면서 화해를 하게 되지요. 나, 다, 라, 가, 마, 바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나와 점순이의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성격은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눈치도 못 채는 조금은
순박하고 어리숙한 면을 가지고 있었고요. 눈치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점순이는 조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감자를 주면서 표현하니까 솔직하기도 하고요. 동네 어른들의 말에 대답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면에서 당돌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점순이와 나의 성격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소재 두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감자와 동백꽃이 점순이와 나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이 드러나는 소재이지요. 그 다음 마카롱이 아니라 감자라는 점에서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느낌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자를 받지 않아서 점순이와 내가 갈등했기 때문에 갈등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반면 동백꽃은 점순이와 내가 갈등하다가 화해하는 화해의 분위기와 연관이 되고 꽃이 예쁘게 흐드러지게 피었다는 점에서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 조성과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 둘 사이의 사랑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이기도 하지요. 감자와 동백꽃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둘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춘기를 맞은 시골 소년과 시골 소녀의 조금 순수한 사랑이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